네, 반갑습니다. 저 신갈래비입니다. 오늘은 암 극복을 위한 실천 가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그만 씹고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남만 안 씹어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음식은 굉장히 급하게 대충 먹으면서 남은 얼마나 잘게 씹어 먹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암 걸렸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불평하는 일은 그만하고 대신 음식을 꼭꼭 씹어 드시는 것. 사실 저는 암 걸리고 지난 20년 동안 암과 동행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가장 잘 안 되는 것, 바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너무나 상식적인 거지만 실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위에는 치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씹지 않고 위로 넘기게 되면 위가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되겠습니까? 각자가 자기 직무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이 아들람에서 집을 몇 번 지어봤는데 집 한 번 지으면 10년이 넘는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공사를 하다가 보면 제가 대부분 직영을 했는데 꼭 뒤에 후공정을 하는 사람들은 꼭 앞공정한 사람을 비난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타설을 한 사람은 그 앞에 뭐 철근을 넣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 그 다음에 뒤에 배관을 했는 사람은 앞에는 그런 구조물을 만든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한 사람은 앞에 벽 해놓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등등등 다 앞공정의 사람을 비난하는데요. 사실 그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렇겠지만 우리 위가 치아를 비난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꼭꼭 잘 씹어서 넘기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암 극복의 실천 가이드인데 이거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거나 또 그것을 찾는 것을 좋아하지만 암을 극복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인데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 남을 그만 씹고, 그것이 저는 암 극복을 위한 첫 번째 실천 가이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남 물 그만 먹이고 물을 가급적 많이 마신다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남 물 먹인 적 기억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억 못할 거예요. 근데 남한테 물 먹은 것은 많이 기억할 거예요. 참 재밌는 건 말입니다. 용서란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있어요. 자기가 용서해줘야 될 사람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용서를 구할 사람을 떠올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럼 세상에는 다 용서를 해줘야 할 사람 없고 용서를 구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겠죠. 사실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근데 내가 남한테 이렇게 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남 물 먹인 적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내 이기적으로 했던 그런 것들을 그만하고 물을 가급적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그래요. 나는 목이 별로 안 마른다고. 사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게 되면요, 이미 세포 상태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탈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물을 안 마시는 적이 없도록, 즉 1시간 이내에는 반드시 물을 꼭 마신다는 생각으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거나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시간에 중하에 한 번 정도는 물을 마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짜게 살던 인생 바꿔서 싱겁게 살고 싱겁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끝점까지 다 따지고 내가 준 거 받을 거 막 이렇게 열심히 계산하고 사는 인생이 짜게 사는 거죠. 그죠? 자기 받을 것만 생각하고 줄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뭐 옳고 그런 거 막 끝까지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러지 말고 조금은 뭐냐 하면 덜 논리적이고 어설프도 관대하게, 내 자신도 그렇게 관대하게 봐주고 다른 사람도 관대하게 봐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음식도 가능하면 좀 슴슴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한국 식단은 의도적으로 음식을 조금은 싱겁게 드시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밥이 있고 반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반찬이라는 개념을 가진 식문화를 가진 나라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한 요리 하나하나, 한 접시 하나하나가 완성된 음식으로 나오는 거지, 밥을 먹기 위한 염두를 가진 음식은 드물죠. 한국에만 있죠. 그죠? 밥도둑 뭐 이러면서 간장게장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염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김치를 굉장히 좋아한다 하더라도 김치만 계속 먹지는 못하죠. 꼭 그때는 밥과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의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음식은 기본적으로 조금은 염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염도를 조금 낮추는 노력을 하고, 또 약간은 염도를 낮게 드시는 게 습관된 입맛을 갖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차갑게 살던 인생 바꾸어서 따뜻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한테 인사하는데 내가 왜 해?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시면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먼저 인사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상대가 인사하면 마지못해 받아주십니까? 할 수 있으면 좀 어설프게 보이더라도 먼저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 미소도 띄워주시고 말도 한마디 걸어주시면서 조금은 어설퍼 보이지만 여유있게 그렇게 따뜻한 인생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찬 음료, 찬 음식을 먹지 않고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의료보험공단의 예산 집행을, 저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10%는 한순간에 줄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 하면, 모든 음식점과 요식업체에서요, 고객들에게 냉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저는 질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한겨울에도 냉장고에 찬물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핫템퍼, 즉 뭐냐면 자기 성질대로 살고요, 또 그렇게 막 거칠게 반응하는 사회적인 반응 기제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키는 거예요. 얼죽아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만 좀 절제해도 저는 훨씬 더 건강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암 환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얼음이 들어간 음료 그런 건 마시지 않겠다. 어쩌다가 여름에 한여름을 지나면서 한 번 정도 빙수를 드신다든가 그 정도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드시는 것은 굉장히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긴장해서 짧은 호흡만 하던 삶을 바꿔서 긴 호흡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긴장하게 되면 대부분 뭐냐면 짧은 호흡만 하게 됩니다. 옳고 그런 것을 따지고요, 효율을 따지고 효과를 따지고, 그리고 뭐냐면 성취에 쩌들어 있고, 그러다 보면 계속 우리 육체는 긴장된 상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짧은 호흡만 하게 되고 우리 세포 상태에서는 산소 결핍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넉넉히 있는 시간을 꼭 조금씩 갖는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호흡을 쫙 깊숙이 집어넣어서 복식 호흡을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저는 암과 동행하고 암을 극복하는 데서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꽁꽁 잠그고 살던 삶을 개방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집도 환기시켜 주시고 잘 때도 창문을 조금 열고 주무시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단지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에 친척들 외에 몇 분이나 알고 계십니까? 문제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있으세요? 여러분 만약 아파트 산다면 여러분 아파트 라인에 몇 가구나 알고 계세요? 아마 얼굴을 가끔 보긴 하지만 몇 층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색한, 그리고 의미 없는 이례적인 인사를 하고 사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민들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주거 집에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같이 함께 교제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상이 계속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저는 암을 극복하고 더 면역력이 높은 삶을 살려면 내 삶을 개방하고 사람들과 더 오픈된 상태 속에 소통도 하고 집도 자주 환기시켜 주시고, 그리고 한겨울에도 저는 조금 창문을 열고 그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해서 실내 공기의 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쓰면서 지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좀 더 개방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조급하게 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조급한 자의 경영은 망한대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일 것이면 조급한 자는 다만 궁핍합니다. 근데 조급한 사람이나 부지런한 사람이나 겉으로 보면 행동 양식이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약간 부산해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뭐냐 하면 시간에 압박을 받는 것 같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래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살면서 조급하게 사세요? 부지런하게 사세요? 조급하게 산다는 것은 일이 시킨 대로 사는 것이죠. 부지런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시간을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 결과는 정반대라고 합니다. 저는 암과 동행하는 이 7가지의 실천 가이드를 여러분하고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인 것 같지만 사실 암을 극복하는데 고도의 비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가장 기초적인 라이프 스타일들을 잘 체화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가 후회를 묻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